네, 안녕하세요. 한정희 강사입니다. 오늘 강좌는 개요 번호와 글머리표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개요 번호와 글머리표를 사용한 문서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여기 순서가 있는 로마 대문자 1, 아라비아 숫자 1의 모양은 개요 번호 모양에서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머리표나 그 외에 글자 모양 크기, 그 다음에 문단 위 여백, 아래 여백 설정이라든지 왼쪽 여백을 설정하는 문단 모양 설정 등은 바로 스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앞 강좌에서 각각 스타일과 개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기능들은 뭐 블로그나 포스트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개요와 스타일을 사용하는 두 방법을 사용해서 문서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하려고 하는 여기 개요 번호 모양과 그 다음에 스타일을 여기 표로 정리를 해 두었죠. 이 내용도 뭐 따로 궁금하시다면 설정을 할 때 연습을 해 보시려면 포스트나 블로그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 문서를 열어서 지금 개요와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번호 모양을 설정할 때에는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개요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단축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컨트롤 KO죠. 자, 그러면 서식 메뉴에 개요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제 원하는 모양이 로마 대문자 1점, 아라비아 숫자 1점 형태의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개요 모양에 해당 모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직접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눌러서 만들 수 있겠죠. 사용자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7개 수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1수준과 2수준, 로마 대문자 1과 아라비아 숫자 1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꺽쇠 1, 즉 연속 번호, 개요 번호 1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점은 장식 문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로마 대문자 1점 하고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번호 모양만 로마 대문자 모양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준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적용할 거죠. 꼭세 이 수준이 아라비아 숫자 1을 받아서 장식 문자 점으로 표시하려고 하죠. 그러면 번호 모양만 어떻게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해 주면 되겠죠. 아라비아 숫자로 선택을 해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1수준과 2수준을 지정을 해주면 방금 지정했던 방법대로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의 번호 모양이 로마 대문자 1점, 아라비아 숫자 1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설정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설정.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개요 번호 모양이 적용이 된 문서가 작성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타일 단축키 F6을 눌러서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있는 개요 1에서 개요 7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양 보이죠? 이 스타일이 바로 방금 설정했던 개요 수준 1에서 수준 7에 해당하는 전용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전용 스타일 개요 1, 개요 2, 개요 7까지를 사용을 하면 되죠. 편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로마 대문자 1, 개요 1과 아라비아 숫자 1로 설정했던 개요 2는 바로 개요 1, 개요 2 여기에 스타일을 편집해 주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 동그라미 글머리표와 하이픈을 3과 4 수준으로 사용하기로 했죠. 자, 여기에 수준이라 하면 지금처럼 세부 내역에 있는 이런 표시들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와 하이픈은 개요 3과 개요 4 스타일에서 글머리표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개요 1부터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개요 1을 선택하고 바로 스타일을 편집하는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문단 글머리표, 문단 번호 글머리표,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 있죠. 방금 개요 번호에서 문단 번호가 아닌 개요 번호를 지정했기 때문에 따로 문단 번호와 글머리표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스타일이 개요 번호보다 적용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스타일 단축키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스타일 단축키는 스타일이 우선순위가 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문단 번호 글머리표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 모양을 눌러서 글자 모양 휴먼 명조체 사용하고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설정 마저 하겠습니다. 다시 빠져나와 버렸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다시 진하게 선택하겠습니다. 휴먼 명조 기본 크기 16포인트 진하게. 자, 그러면 설정 누르겠습니다.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서 문단 모양 기본값 10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문단 왼쪽 여백 0포인트, 문단 위 여백 25포인트, 아래 여백 5포인트 주겠습니다. 그러면 설정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설정. 그럼 개요 1이 스타일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요 2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 버튼 누릅니다. 여기도 개요 2도 아라비아 숫자 1 개요 번호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머리표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글자 모양 버튼 눌러서 글꼴은 휴먼 명조체에 그 다음에 크기는 15포인트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하게도 적용을 하면 되겠죠. 설정 문단 모양으로 가서 문단 여백은 10포인트, 문단 위아래 여백은 5포인트씩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면 개요 2도 스타일이 편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개요 3과 4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3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 이번에는 개요 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요 번호 1수준과 2수준은 개요 번호를 사용하고 3수준과 4수준은 동그라미 하이픈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글머리표를 지정을 스타일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단 번호 글머리표를 누르고 글머리 탭으로 갑니다. 이때 문단 번호가 있는데요. 개요 번호 그러면 이 개요 번호와 문단 번호가 헷갈릴 수 있겠죠. 문단 번호는 바로 문단 안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되는 겁니다. 문서 전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개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단 번호가 왜 생겼는지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MS 워드랑 호환을 하기 위해서 호환성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저는 따로 별도로 개요 번호를 설정하고 개요 번호에서 그 문서 안에서도 문단 안에서만 사용되는 번호가 필요할 때는 이 문단 번호 모양을 지정을 하거든요. 뭐 이유는 한건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서 전체에 사용하는 그 개요 번호는 제대로 제공되는 개요 번호 모양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글머리표를 동그란 모양으로 쓸 건데요. 여기에 있는 가는 동그라미보다는 사용자 정의를 눌러서 좀 진한 색, 테두리가 진한 좀 보기 좋은 동그라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 정의 버튼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활성화 상태죠. 그러면 일단 없음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특정 모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문자표. 문자표를 누르고 사용자 문자표에 스크롤바를 내려서 특수 기호 및 딩백 기호를 선택을 합니다. 특수 기호 및 딩백 기호. 그럼 여기서 스크롤바 조금 내려서 예, 원하는 모양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 여기에 좀 테두리가 진한 동그라미 모양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넣기, 설정. 자, 그러면 방금 문자표에서 선택해왔던 동그라미 모양이 보이죠? 글머리표를 이렇게 지정하고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같은 방법으로 글자 모양 눌러서 휴먼 명조체 그대로 쓰기로 하고 크기는 14포인트 설정. 문단 모양,
왼쪽 여백 20포인트만 주고 설정 누르겠습니다. 설정. 개요 4번은 마찬가지 글머리표로 가서 하이픈 모양, 아무 모양 하나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를 눌러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문자표 버튼을 눌러서 하이픈 선택하겠습니다. 하이픈은 문자 영역 기호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문자표에서 기호 1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하이픈이 있죠. 그죠? 이 하이픈 사용하겠습니다. 하이픈 선택하고 넣기. 설정, 설정. 그런 다음에 글자 모양 버튼 눌러서 글꼴 효원 명조체 크기는 14포인트. 그리고 설정 문단 모양 왼쪽 여백 30포인트 이렇게 주고 설정 눌렀습니다. 설정. 그랬더니 개요 1에서 개요 4까지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죠. 조금 설명이 길긴 했지만은요. 좀 일일이 개요 1에서 4까지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취소를 누른다고 해서 만들어놨던 스타일이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있던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취소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어떤가요? 바로 글자 모양 크기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제 내용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죠. 아까 스타일에서 적용했던 모양이. 엔터 치면 개요 번호를 설정했기 때문에 아까 꺽쇠 1 수준 기억납니까? 그 꺽쇠에 의해서 1, 로마 대문자 1, 2 이런 순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저는 이 로마 대문자 1 수준에 해당하는 하위 내용, 즉 이 수준의 내용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까 스타일 지정할 때 각각 스타일에 단축키가 적용되어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개요 1은 컨트롤 3, 개요 2는 컨트롤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를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스타일 선택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개요와 스타일을 사용해서 문서를 만드는 경험자로서 설명을 드리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준 컨트롤 4 단축키죠. 컨트롤 4를 누르게 되면 어떤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 번째 수준의 내용을 찍을 수 있도록 글자 모양, 크기, 개요 번호 모양까지도 일일이 우리가 내용 작성할 때마다 서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스타일에 의해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문서 만들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럼 이번에 3수준 컨트롤 5가 되겠죠? 글머리표 바로 만들어지죠. 글자 모양도 어떤가요? 바로 적용이 돼버립니다. 내용 마저 입력하고 제 엔터 한번 치보겠습니다. 엔터. 그대로 글머리표 유지되죠. 이번에는 컨트롤 6을 누르면 개요 4 스타일 개요 4가 적용이 되어서 글머리표 하이픈 그죠? 글머리표 하이픈이 자동으로 찍히고 해당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이렇게 개요와 스타일을 사용했더니 문서 편집, 즉 서식을 적용하는 부분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서 작성할 때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익혀만 둔다면, 익히기만 한다면 문서 작성, 이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개요 스타일 또는 스타일의 글머리표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정말 편한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다시 어떻게 3수준으로 가야 되겠죠? 컨트롤 5가 3수준의 단축키였어요. 그럼 컨트롤 5만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수준으로 바로 작성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컨트롤 4. 두 번째 수준이죠. 예를 들어 컨트롤 3을 찍어 볼까요? 바로 어떻습니까? 1수준에 로마 대문자 2 하고 이렇게 찍혀버리죠. 다시 이 상태에서 컨트롤 4를 누르면 두 번째 수준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또 컨트롤 5 해당 단축키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서식은 자동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엔터를 치고 여기에서 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스타일에 의해서 지금 스타일이 계속 유지가 되고 글머리표가 표시가 되죠. 이때 내용 없이 엔터를 치게 되면 스타일은 바탕글 스타일로 넘어가면서 앞에서 적용했던 개요 3 스타일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입력에 표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표를 만들면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표는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다시 개요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3 단축키 누르면 1수준, 컨트롤 4를 누르게 되면은 잠깐만요. 컨트롤 4를 누르게 되면은 2수준, 컨트롤 3을 누르게 되면 3수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장담하건대 익혀서 사용을 하실 줄 아신다면 개요와 스타일 기능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요와 스타일을 사용해서 이제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은 이것으로 동영상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강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